이번 한 주도 설 연휴 바로 다음 주인데 여러 가지 일정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치권 기상도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오늘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던 게 타당하냐, 여기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옵니다. 또 오전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인간적 도리라는 차원에서 대통령을 접견하기로 했고요. 내일 오후에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5차 변론 기일이 예정되어 있고 6일 목요일에는 6차 변론 기일이 열립니다. 이번 주에 한 줄 총평부터 듣고 갈까요? 이번 주의 키워드는 인간적 도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인간적 도리. 네. 오늘 이제 그 투톱이 면회가는 것도 이제 인간적 도리를 이제 그 지키기 위해서 간다 그런 건데, 오늘 그 면회 건뿐만 아니라 내일하고 목요일에 탄핵 심판 2번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 주가 탄핵 심판의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떨어진 별이 한 20개 정도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떨어진 별. 그분들 별을 다 합치면 20개나 되는군요. 네. 그분들이 이번 주에 증인으로 나오는데, 내일은 이진우 수방사령관, 네. 여인영 방첩사령관, 또 목요일에는 곽종근 특전사령관, 또 내일은 또 국정원 홍장원 전 1차장도 나오고요. 네. 근데 이제 이 군인들도 그렇고 또 경찰도 뭐 넘버1, 넘버2가 다 지금 구속됐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적 도리라는 게 이 탄핵 심판에서도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군인들의 경우에는 지금 군사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은 이등병으로 강등돼서 불명예 제대하고 군인 연금도 못 받고. 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 측하고 전혀 다른 반대되는 진술을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것 같은데. 네. 과연 거기서도 인간적 도리가 무엇인지, 이게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번 한 주의 키워드는 인간적 도리다 얘기하셨는데, 오전 11시에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대위원장, 여기에 또 나경원 의원까지도 있는데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을 면회를 갑니다. 일단 당 차원의 방문은 아니고 개인적인 차원이다. 뭐 세 사람 다 인연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과도하게 해석하다 보면은 좀 왜 가느냐라는 논란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신지우 의원 보시기엔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뭐 저는 가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이제 투톱이 또 같이 가니까 굳이 또 그렇죠. 투톱이 지도부 차원의, 당 차원의 공식 면회는 아니다. 지도부 차원에서 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해명을 했던데, 근데 외양이 투톱이 같이 가니까 그렇게 과연 비춰지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타이밍이 좀 안 좋은 게, 어제 그 김영현 전 장관이 뭐 옥중 서신 같은 거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서부지법 난동 그 60명 구속된 사람들을 애국 전사라고 이렇게 칭송을 했어요. 김용현 전 장관 옥중 서신에서. 네. 네. 그 서부지법 그 구속된 60명에 대해서 애국전사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데, 이게 자칫하면 정치적으로 곡해되고 좀 국민의힘에게 좀 곤란하게 해석될 여지가 좀 커 보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나왔던 게 정리를 하고 좀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비상계엄에 있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은 많지 않다 정도까지는 나왔고, 권성동, 권영세 두 사람이 다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뭐에 대한 사과인지가 명확치가 않고, 대통령과 좀 명확한 선긋기는 안 되는 상황이고, 이 와중에 조금씩 그냥 적당히 이 상태로 가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근데 여전히 좀 정리는 필요하다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윤 대통령 면회 가는 게 인간적 도리라면, 인간적 도리는 도리대로 하는데 본인들의 정치적 책무가 있잖아요. 당 비대위원장으로서, 또 당 원내대표로서 기본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 그 책무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건데,
굉장히 어정쩡해요. 이건지 저건지 예. 좋게 얘기하자면 이제 전략적 모호성이다 뭐 이런 단어를 갖다 붙여줄 수는 있는데 굉장히 어정쩡합니다. 계엄, 탄핵, 네. 뭐 또 부정선거 등등. 예. 지금 뭐 하나 그 깔끔하게 정리정돈되는 게 없습니다. 당의 입장이 뭐냐라고 했을 네. 때 조금 모호한 상태로 가는 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좀 공개적으로 오늘 접견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왔는데 김재섭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이 인간적 도리를 왜 이런 방식으로 이제서야 다하느냐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뭐 지도부니까 김재섭 조직부총장 아마 오늘 최고위, 그러니까 비대위 회의 때 뭐 다 같이 얼굴을 마주 보지 않을까 싶은데 당내에서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뭐 그런 불만이겠죠? 정리를 못하고 맺고 끊고가 안 되는 상황에 대한 좀 불만? 그렇죠. 근데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볼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그게 국민의힘이 잘했다기보다도 대통령에 대한 연민과 동정 뭐 그런 여론이 그 고조되면서 당 네. 지지율도 덩달아 올라간 셈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뭐 당 지지율이 아주 저조하고 대통령에 대한 뭐 지지세도 꺾이고 그랬다면 그때도 인간적 도리를 내걸고 면회를 갔을까 하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지금 뭔가 보수가 좀 결집하는 것 같고 지지율에도 나타나고 네.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정말로 이제 제가 보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과 네. 확연한 좀 차이가 드러나는 게 그때도 물론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가 있긴 있었는데 인원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지금보다는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지난 1일에 부산에서 집회가 열렸는데 비가 엄청 오는 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원이 좀 모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들, 현역 의원들까지도 좀 단상에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민주당은 극우 집회에 자꾸 참석을 하면서 국민의힘이 극우화되고 있다 이런 비판을 좀 합니다. 네. 저는 뭐 극우다 아니다 뭐 그런 판단 내리는 건 좀 소모적인 논장 같고요. 근데 제가 좀 이거는 뭐 좀 분명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는 이제 계엄령을 두고 계몽령이었다. 이건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뭐 그 부산 집회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왔어요. 계몽령이다. 지난주에도 뭐 신조 의원님 뒤에 나왔던 전환길 네, 예. 전환길 쌤도 그 얘기 하셨고요. 예, 전환길 선생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하시던데 처음에 이게 경고성 계엄이라고 그랬잖아요. 연성 계엄이다 뭐 이런 얘기했어요. 네, 경고성 계엄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썼어요. 네. 대통령 쪽에서요. 그래서 그 경고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이재명 야당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엄의 동기가 처음에는 야당 경고령이었다가 네. 나중에는 그게 아니라고 헌재에서 공식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부인을 했어요. 그 사람도 그렇게 경고한다고 바뀔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나온 게 이제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국민 계몽령이었다. 국민에게 뭔가 이 무도함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예. 그러니까 야당 경고용하고 국민 계몽용은 달라요. 네. 근데 처음에는 앞에 걸 주장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뒤에 게 됐는데 저는 한마디로 이제 계몽령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국민의 선진국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을 아주 얕잡아 보는 국민 모독성 발언이라고 봅니다. 계몽령이라는 발언이 이게 그 보면요 계몽주의 그 무슨 사상 철학이 그 중세 왕정 시대에서 근대 시민 국가로 넘어가는 사이에서 그때 이제 이렇게 계몽주의 철학이 생기는 거죠. 네. 예,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에 대한 계몽이죠. 근데 오랜 왕정시대에 그런 왕정시대의 사고에 찌들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을 계몽시키기 위함인데 네. 지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 우리 그 성숙한 시민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뭐 계몽하기 위해서 뭐 군사를 동원했다? 이거는 전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발언이다. 예. 그런 좀 생각이 들고. 단어 선택 자체도 좀 구시대적인 시대에 맞지 않는 좀 단어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국민 모독성 발언이다 이렇게 보고요. 정말 진짜 뭔가 경각심을 주고
국민들에게 그런 경각심을 주려면요. 비상계엄을 할 게 아니라요. 국민 투표를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뭐에 대한 국민 투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헌법 72조에 보면요. 대통령이 국가 안위에 대한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대통령실의 표현을 빌리자면 야당의 그 무도한 패악질, 그거에 대한 그거를 멈추고 뭔가 국면 전환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본인의 진퇴를 내건 국민투표 같은 거를 했었어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방식으로 그렇죠. 야당이 하고 있는 이제 정권의 발목 잡는 행태나 이런 걸 알렸으면 좋았을 텐데 네. 비상계엄은 뭐 맞지도 않는 수단이었고 그걸 이제 와서 계몽령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네. 실제로 예. 지금 육공화국 그 이제 41년째인데 87년 그 육공화국 헌법 생기고 그때 직선제 그 대통령 선거에 있었잖아요. 네. 그때 당선되는 노태우 후보가 내건 게 임기 중반에 나 중간 평가해서 아니면 나 물러날 수 있다. 그런 공약까지 내걸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이런 건데 정말 그런 의도였다면 그 수단 선택도 계엄이 아니죠. 예.